본 방송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95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오십니다. 왜 웃으세요? 아닙니다. 왜? 뭐죠?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맞아요. 네, 시원님이 5년 만에 깨달으셨네. 시원님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실실실 웃고 있습니다. 되게 보살 같은 표정으로 음. 곧 해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볼 때 얼마 안 드디어. 남았어요. 그렇군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시기. 감사합니다. 자, 195회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대해 뭐야 보겠습니다. 이게. 늘 후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후원으로 열심히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 더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까요?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크게 뭐 없습니다. 네, 사실 성토대회는 일부에 했으니까. 네, 비가 지금 되게 많이 오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네. 네, 그러고 비바람이 있는데 아주. 요 스튜디오 1층에 수족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항 파는데. 근데 이제 물비린내가 이렇게 막 맞아요. 나더라고요. 비 오는 날 좀 진하게 그래가지고 나죠. 그래서 그 지금 바람 쐬러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갔다가 네. 나가 있는데 1층에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약간 저 군대 시절에 바닷가에 있던 그 기억이 나요. 옛날에 하셨던 예, 해안초수에서 경기 서던 생각이. 네,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약간 물비린내와 네, 갑자기 나 판초 입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약간 그 왜 물에 오래 담가둔 그런 것들이 이게 그 해수에 들어갔다 나온 그물이나 네. 나무 이런 것들이 썩는 특유의 이상한 냄새가 있어요. 비린내보다 좀 다른. 그래서 근데 여기 한 20년 전으로 회출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회출한 것 같아요. 군대 시절로 돌아가도 괜찮으신 거예요? 아유, 그럼 개이득이죠 저는. 야, 이런 사람 처음 음. 봤어요 저는. 재입대하는 조건으로 20살로 돌아갈래? 나 가야지. 다들 아니요? 입대는 예. 싫다고 하더라고요. 싫은데 저는 입대를 안 해봐서 이 모르겠어요. 나이로 입대를 하면 일단 몸이 망가져요. 버텨내질 못해요. 아마 신교대 한 3일 정도에 아마 그 심각한 부상으로 퇴소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나이를 돌려준다라고 하면 아유 그럼 당연히. 오래 살고 싶으시구나. 오래 사는 것보다 그 젊었을 때 그 몸과 마음의 상태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내 마음은 내가 지금 이 생각을 알고 가야지. 역시 젊음이 좋아 이거를 느끼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뿅 가면은 젊은 날에 젊음을 모른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그런 거지. 그래 그렇다 덕수 해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걔들끼리 무슨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냥 앞날만 보고 사세요. 아니요. 오늘이 이런- 가장 여러분의 젊은 날이에요. 이런 회귀물, 이런 타임슬립물 이게 이제 웹소설과 웹툰의 가장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백일몽 같은 망상 있잖아요. 나이 먹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한 10년 전에 내가 이런 기회에 비트코인을 했었다면 뭐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웹소설에 엄청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아예 그냥 여러 SF나 이런 판타지 중에 한 소재로서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게 메이저 장르예요. 웹소설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사람들이 괴로워하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때 아메리카의 밤을 보시면서 삶에 감사하면서 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화 오늘 할 영화도 영화에 대한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인데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하고 있죠. 야차란다. 와차에도 있습니다. 와차에도 있죠. 예. 네.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자, 해보시죠, 시온. 카메라 오토메르나. 시온님 몇 년째 구몬 하고 있어요. 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풀어서 구몬을 멈춰선 안 돼. 못 멈춰. 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저예산 영화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아우 싸다. 총 제작비 그리고 그 월드 박스 오피스만 이게 얼마야?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야. 일본에서만 30억엔. 진짜 외국 대박이네요. 제외하고. 예. 대박을 쳤는데 뭐 감독이 가져간 돈이야 뭐 그냥 연출료 받고 끝났겠지. 감독님은 나중에 보너스 조금 받긴 하셨대요. 근데 음. 일본이 그 수익 구조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비정상적이라서 그러니까 배우들은 거의 이 보너스가 없고 근데 감독님은 그나마 조금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것은 어디로 갔느냐가. 뭐 배급사랑 네, 저기 제작사랑 이걸 알아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통으로 권리를 뭐 얼마에 샀다 뭐 이랬으면 배급사가 다 벌었을 거고 그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어요. 맞아요. 우린 맞아요. 아닌 거지. 자, 이 영화는 뭐 일종의 좀비물입니다. 좀비물이 일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영화 내용을 근데 이 영화는 잠깐 여기서 자 여러분 이 영화는 스포가 되게 중요해서 네. 자 여기서부터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빨리 보고 오세요. 이거 영화 짧아요. 예, 네, 왓챠도 있고 넷플릭스도 1시간 있고 반이면 예, 봐요. 예, 그러니까 네. 보고 오세요. 이거 우리가 스포를 얘기를 아마 이제 10초부터 줄줄이 아마 얘기할 텐데 이게 다른 영화에 비해 스포가 갖고 있는 그 농도가 좀 진해서 그 영화를 보는 그 흥미, 이게 사실 영화가 되게 재밌는 영화다 보니까 그 재밌게 볼 수 있는 그 흥미를 굉장히 떨어뜨리니까 영화를 보고 오시는 게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모르는 상태로 앞에 30분에 그거를 봐야 저는 그때 그 앞에 30분 보면서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오지? 그치, 하면서 맞아. 이거 수습이 안 될 텐데 하는데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였어 할 때 오는 하는 요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감상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안 보셨으면 듣지 마시거나 나중에 보고 들으세요. 자 이제 경고를 했으니까 저희의 스포력을 아실 테니까. 자 이제 스포를 해보자면 이 영화는 좀비 영화를 찍는 영화 팀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맨 첫 장면이 기획이 뭐냐면 이 좀비 영화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되고 뭐 방송에 나간다고 딱 하는 30분짜리 라이브를 하는 30분짜리 생방송을 하겠다. 네. 근데 좀비물인 드라마 30분짜리 그 좀비물인 30분짜리 드라마를 그 생방송으로 하겠다라는 기획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모든 씬이 원씬 원컷 그 30분 동안 원씬 원컷으로 진행이 돼요. 원씬 우리 뿔랑세캉스라고 네. 하는 그게 이제 뿔랑세캉스가 어떤 보통 이제 되게 무슨 미학적으로 야심이 있거나 아마 이런 게 아니라 그 생방송이니까 생생하게 이걸 전달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아마 기획이 됐겠죠. 그래서 처음 30분에 그걸 딱 보여주는데 이게 보다 보면은 그냥 대충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의 예상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거지. 이렇게 해서 얘기가 2시간을 못 갈 텐데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한 이제 초반에 한 40분쯤 되면 이제 그 네. 영화 속의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끝나? 싶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영화가 전형적인 아까 제작비 우리가 얘기해 드린 게 3천만 원 갖고 3천만 원이 뭐 개인에겐 큰 돈이지만 3천만 원이면 플렉스 할 수 있죠. 근데 3천만 원이면은 저희 학교 다니던 20년 전에도 돈 좀 쓰는 선배가 졸업 영화를 야심차게 찍는다. 나 이걸로 깐느 갈 거야. 이런 사람들 그 정도 썼어요. 근데 저 진짜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졸업 영화로 깐느 갈 수 있어요? 가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학교 다닐 때보다는 그 저희 졸업할 무렵부터 한국 영화 부흥기 이후에는 그런 작품들이 종종 있었어요. 네, 단편이나 야심 가지만 하네 그러면. 졸업 작품. 그리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로얄 로드를 한번 걷고 싶다. 그치. 그 스타리그로 치면 데뷔하자마자 결승전 가서 스타리그를 제패하는 게 로얄 로드잖아요. 이 로얄 로드를 한번 걷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국내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다거나 네. 뭐 어디에서 뭐 이렇게 좋은 평을 받아서 어디 시네21에 실린다거나 한 페이지도 아니죠. 한 페이지 한 꼭지. 그것만 돼도 나 뭐 된 거야 이러다가 이제 깐느도 가고 해외 영화제도 가고 이러기 시작하니까 약간 방탄이 빌보드 1위 하고 나니까 그 나도 일단 저기 가야. 저기 뮤직뱅크 1위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 뭐 이런 그치. 기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하여튼. 자꾸 허들이 높아지네요. 네, 그 얘기를 돌아가면은 그 일본에서는 그 일본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는 그런 영화 전통이 약간 있는 듯하다 사라졌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B무비라고 불리는 그 B급 감성. 키치하고 조잡한 것에 대한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맞아요. 잘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우리나라에서 꽤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희대의 망작 취급을 받는 그 다세포 소녀. 네. 미지왕. 그렇죠.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박찬욱 감독님 그 데뷔작이 3인조인가 그랬잖아요. 아니죠. 3인조 아니죠. 다른 해가 꾸는 꿈이죠. 그렇구나. 그거 말고 이승철 씨가 나오죠. 3인조는 누구 거지 그럼? 그것도 박찬욱 그죠. 감독. 3인조도 그런 식의 약간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 에드우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종류의 영화를 찍으려고 조잡하지만 만들어내지만 그 영화 자체의 힘으로 그 조잡함을 뚫고 나가는 그런 작품들. 피터 잭슨의 데뷔작. 그렇죠. 고무인간의 최후. 네네네네.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일본만 해도 옛날에 그 로망 포르노라고 불리는 그 영화들 안에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도레미파소녀의 피가 끓는다. 제목부터 끝내주지 않습니까? 도레미파소녀의 피가 끓는다. 뭐 이런 영화들도 보면은 그런 감수성들이 있는데 그 교수님한테 있었다는 그 영화. 그렇죠. 네, 교수님 댁에 있었다는 그 영화. LD로 있었죠. 네네. 저희가 전설의 영화. 교수님 뭔지 몰랐지만 애들이 알아보고 네. 보았다는 그 영화. 정말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일본은 약간 그런 전통이 쭉 있었어요. 쭉 있었고 그리고 약간 그런 의도된 조잡함 혹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잡함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서 좀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일본식의 그 뭐랄까 그 일본 특유의 그 만화적인 표현 그리고 그 일본의 그 만담 개그 네. 그 일본 특유의 만담 개그 만화식 표현과 함께 녹아서 일본의 B급 감성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잘 그 일본 특유의 코드와 좀 잘 녹았다. 그렇죠. 단순히 그러니까 외국의 B급 키치 문화를 이렇게 이식했다라기보다 그렇죠. 네. 일본만의 특유 왜냐면 또 일본의 그 B급 문화는 또 딴 데 적용하기 되게 어려워요. 특히 그 만화적인 표현이라든가 언어 유희 그 만담 개그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한때는 예를 들어서 그 일본 드라마 중에 트릭이란 드라마 네. 트릭 트릭이란 드라마 보면 항상 개그 코드 개그 하는 순간에 띵 하면서 이렇게 멈춰요. 포즈가 걸려 그쵸. 이렇게 일부러 배우들이 그런 이제 하는 요 네네. 점점점 까마귀 나라는 네네. 만화 같은 설정. 네, 그런 것들을 한 그런 표현을 한국에서 여러 번 시도했으나 안 붙어. 아. 안 붙으니까 남은 게 뭐냐면은 화면 안에서 배우들이 양식적으로 되게 좀 약간 과장된 액션으로 딱 멈춰서고 하는 요 액션은 안 하고 띵 하는 효과만 남았어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 응답하라 씨를 음매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 요런 사운드만 남고 연기는 그거에 맞게 포즈가 걸린다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우리는 리얼이니까. 네, 뭐야 유치해 이거 막 뭐 이런 저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남은 건 효과만 남았다. 그런 류를 좀 위계를 나눠서 생각을 하니까요. 네, 후지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 거죠. 의도된 후짐에 대한 관대함이 조금 떨어지긴 해 맞아요. 한국이. 예. 그런 거는 뭔가 왜 그런 마치 이거랑 그러니까 같은 어른들이 거죠. 만화는 애들이나 보는 거지라고 말하는 그 감성이랑도 좀 비슷한 그게 것 되는 같아. 거는 예를 들어서 예능만 되지 무한도전이라든가.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음매하는 응답하라가 네. 그게 예능 작가와 그렇죠. 예능 예능 PD가 PD들이 한 거죠. 드라마로 온 건데 그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방송국 흔히 말하는 방송국 놈들의 눈으로 보면 시트콤 있잖아요. 옛날에. 네. 네, 그렇죠. 시트콤은 예능국에서 찍었잖아. 맞아. 드라마국에서 찍지 않았다. 맞아. 그건 예능이지. 네, 그렇죠. 드라마는 여명의 눈동자 이런 거 네. 막 하고 그래야지. 정색해야 되고. 네.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급을 나누어서. 네. 네. 그래서 왜 이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본적인 거의 최고봉 중에 하나가 리갈 하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리갈 하이를 사와서 리메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아니 그 하고만은 사올 것 중에 그러니까. 이 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만화적인 표현, 일본식 그 언어 유희 만담 개그 막 그런 것들이 과장되게 뭐 이게 있고 심지어는 그 잘생긴 배우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다림질로 한 번도 안 펴. 잘생기게 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이게 정착이 되지도 않고 약간 뭐랄까 이게 좀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이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라는 건 이게 젊은 주로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들이 어떤 당차고 약간 이렇게 재기발랄하게 찍고 싶어 할 때 이렇게 찍는 어떤 그런 영화인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확실히 한국이 그런 게 있는가 봐. 한국은 뭔가 재기발랄한 것보다는 정색을 좀 하고 진중하게. 그러니까 내가 돈 냈으니까 돈 내고 볼만한 걸 보여줘. 라고 그러니까 또 장난해? 이런 거 하면은 장난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코미디 그 일본에서 하는 그런 코미디를 하면은 억지로 웃기려 그래. 뭐 이런 식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희극에 대한 포용법. 그러니까 저는 근데 옛날에도 그런 게 있어요. 스릴러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고 로맨틱 코미디만 한창 만들어댈 때 네. 한국에선 스릴러 안 돼. 라고 했는데 살인의 추억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국에 맞는 한국의 한국형? 한국화된 어떤 것이 아마 이미 나온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좀 이제 노력하는 괜찮은 게 분들이 나오면 있겠죠. 또 그게 또 이제 그 흐름에 따라가는 어떤 것들이 나올 거라고 정착되는 어떤 모습이 있겠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뾰족히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제일 부족한 장르가 오히려 저는 코미디라고 보거든요. 코미디가 잘하기도 어렵고 옛날에 또 한참 좀 물밀듯이 나올 때가 있긴 했었어요. 예. 근데 그분들 감수성이 그런가 그분들이 워낙 많이 배우신 분들이야. 그 코미디를 하신 분들이 역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이재용 감독이 했었죠. 그 다세포소녀라던가 되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코미디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서 나오는 그 코미디적 요소도 역시 영화 사적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종류의 표현 방식과 이런 장르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했었던 그 옛날부터 내려져 오는 영화인들의 그 전통 애쓰던 노력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밌다고 느끼려면 그 흐름을 같이 이제 내가 봤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조코만이라든가 뭐 맥락을 에두드라- 알아야지. 그쵸. 에두드라든가 아까 이제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고민간의 최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옛날 비디오 가게에서 보던 이런 것들에 대한 소양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여야 나도 이걸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미지영이 나오던 시절에는 그분들이 대중 한국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너무 많은 것들을 자기들끼리 지적 유의로 영화를 그렇게 찍으니까. 보이는 거죠. 본인은 즐겁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 뭐야 저 취향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는 거야. 뭐 아니면 돈 거야.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뭐한 짓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대를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안 하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그것도. 실패 사례가 너무 많아서 안 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이해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잘 모르겠는 게 외려 지금 어떤 장면을 썼을 때 우리가 오래 안 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면 마릴 먼로가 나왔던 어떤 장면이 딱 봐도 그 마릴 먼로의 어떤 영화라는 걸 딱 알 수 있는데 어떤 영화에서 그걸 썼어요. 그걸 차용해서 썼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딴소리 하는 게 벌써 그게 생기더라고요. 좀 딱 영화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트와이스 뮤직비디오 중에 What is Love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옛날 영화들을 패러디를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연출한 사람이 딱 우리 또래야. 그러니까 우리 또래들이 잘할 때 재밌게 봤던 영화들에서 따왔는데 문제는 이게 한국적인 취향이다 보니까 외국 팬들이 보잖아? 라라랜드 빼고는 다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오겐기 데스까 이거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좋아하고 트와이스의 위상이 있는데 좀 아쉽네요. 그 예, 부분은. 그 리액션 영상 보면은 이건 뭔 영화지? 그럴만하다. 예를 들어서 그 라붐의 네. 그 장면 같은 경우도 그게 유난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소피마로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그 나라의 맥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보편적 맥락을 위해서 이게 같이 저기가 돼야 되는데 약간 한국이 그 발전을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좀 근데 그렇게 된 지 한 20년 지났잖아요. 이제는 좀 그럴 수만한 토양이 쌓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해보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생각엔 이 정도는 이제 음. 너무 흔해서 그냥 이걸 뭐 패러디를 할 수도 없고 이거 뭐 딱 하면 아는 장면 아니야 싶은 걸 이제 모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코미디가 저는 한국에서의 락 같다고 생각해요. 음. 그 뭐냐면 전 한국인이 락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웬만해서 무슨 경연 프로에서 결국 우승하는 사람은 맞아요. 고음에 약간 락킹한 편곡에 그렇지. 고음을 하시는 분들이 이겨요. 근데 그런 편곡을 했을 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좋아해요. 하지만 본격적인 락 장르 있잖아. 맞아. 나 진짜 락이야. 나 진짜 락큰롤이야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그와 마찬가지로 코미디도 사실 한국 영화의 기본 베이스는 코미디 맞거든요. 생활 연기 바탕에 그 그쵸? 코미디가 그렇죠. 깔려 있어요. 홍상수 감독의 영화도 기본적으로 코미디 홍상수가 만든 세계관 안에서 모든 영화가 그 살떨리는 살인의 추억도 중간에 코미디를 하죠. 아니, 봉준호 감독 영화도 네. 베이스에 코미디가 깔려 있지 항상. 올드보이 중간에 코미디 하죠. 네. 곡성도 하잖아요. 곡성도 심지어는 추격자도 중간에 코미디를 해요. 그러니까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그걸 이제 똑대서 아까 락처럼 그렇지. 코미디다라고 해버리면 안 보는 거야. 그럼 그냥 녹여 있는 코미디는 거지. 양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거. 그래서 보면은 심지어 그 중에서도 흥행 작중에 코미디로 중심이 많이 기운 극한 직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데이트했던 또 보면은 얘기의 틀거리는 한국에서 많이 찍었던 그 범죄 누아르물의 베이스 맞아요. 위에 있어요. 근데 코미디를 위한 코미디의 설정에서 코미디를 계속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쵸. 저기 뭐라지 거부감이랄까 약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재밌게 표현되는 것도 사실은 못 보긴 했어요. 많이 못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순간적으로 위트 있는 거를 이렇게 위트 있게 한다는 건 재밌는데 영화 하나의 톤을 그 상태로 유지해서 그걸 웃기게 만들겠다라는 게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을 1시간 내내 약간의 그런 조증 상태로 만들어서 영화를 스크린을 보게 만들겠다는 게 이게 과연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근데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라 싶은 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미스터 빈이나 미스터 빈이 출연한 영화라던가 예를 들어서 그런 대놓고 코미디언이라는 코미디. 네. 이거는 사실은 저는 사실 미스터 빈 그렇게 재밌게 안 봤거든요. 근데 너무 히트를 해가지고 그 왜 명절 때마다 틀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또 뭐였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베이스가 없이 네. 한눈에 보기에 재밌는 거 누가 봐도 한눈에 저거는 네. 어떤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는 슬랩스틱밖에 없다고 봐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미스터 빈이 그래서 인기가 많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또 슬랩스틱은 유머 1번지 이후에 또 사라진 전통이 그렇죠. 맞박이 이 정도? 예. 그건 우리가 또 코미디를 안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코미디 프로를 안 봐서. 아니 왜 슬랩스틱도 또 잔류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베이스는 진지한 거, 약간 스릴러든가 역사. 왜냐면은 추격자에서 마지막 장면, 그 여배우님의 머리가 네, 손과 함께. 손과 함께 그 수조에 둥둥 떠 있을 때 마지막에 그 김윤석 씨가 하정우 씨를 잡으러 온 거잖아요. 거기서 둘이 싸우다 지쳐가지고 골프채 들고 둘이 쓰러져서 한 대로 더 때리려고. 그거 되게 슬랩스틱적이에요. 맞아. 되게 웃겨요 그거. 근데 그런 식으로 생활 개그, 슬랩스틱이 그런 게 다 녹아져 있지. 슬랩스틱만 지금부터 1시간 반 그쵸. 하겠다. 그렇죠. 예. 우리 영화는 진짜 코미디다. 이런 건 이제 사실은 안 통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카메라 멈추면 안 돼. 이제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은 이 영화가 뭐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뭐 이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겨요. 좀 재수없고 지적 베이스라고 말하기 좀 웃기지만 어쨌든 이런 류의 영화를에 대한 어떤 그 기본 코드 같은 게 조금 장착이 돼 있어야 재밌으세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저의 경험만으로 보자면 이게 이 영화 안에서 벌어지는 영화 장면이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어떤 그런 다른 좀비 영화처럼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는데 이제 영화 요즘 이제 많이 아시니까. 근데 이제 영화에 좀 익숙하신 분들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거. 예를 들어 중간에 배우가 카메라를 쳐다봐요. 하고 막 말해. 이거 분명히 NG거든요. NG인데. 근데 굳이 이거를 저렇게 NG까지 내면서 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도그마는 뭐지? 그러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중간에 카메라가 한 번 자빠져요. 근데 안 일어나. 맞아.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카메라 뒤에 사정이 저간의 사정이 맞는 것 같아. 이상한데? 뭐 이런 식인 거고. 그럼 거의 마지막에 그 이제 배우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설정이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날 때 저거 NG라서 저 편집 왜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여기서 진짜 잠깐 보던 거를 이게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잠시 멈추고 정말로 미친 듯이 웃었던 장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뽕이에요. 퐁! 뽕하면 안 돼. 뽕. 근데 진짜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순간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내가 좀 진지하게 이게 영화가 아니라 이게 어떤 맞아. 영화에 대한 어떤 뭐가 있구나. 아까 카메라를 정면 쳐다본 거 이게 뭔가 NG가 들어 있는 거구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라 해야 되냐, 의도적인 짜침을 통해서 약간 코믹 공포를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느낌이죠? 짜치는 장면도 의도적으로 그냥 살려서 갔구나.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난 퐁 보기 전까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감독님이 이제 원래 감독님 거기서 감독 역할을 하잖아요. 그 안에 영화 안에서 그 영화에서 감독님 역할을 할 때 좀 과하게 연기를 하잖아요. 너무 과장돼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보면서 그러면 이게 코믹 공포인가 싶단 말이죠. 연기가 너무 과장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잘 만든 케이스로 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블데드 뭐 이런 그것보다 좀 더 코미디 흔히 말하는 낙가 코미디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코믹 공포인 줄 알았다가 퐁 순간에 제가 약간 이제 마법에서 깨는 느낌. 이 영화가 그런 영화구나. 이게 지금 뭐가 있네 뒤에. 근데 그 퐁이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 했을 때는 저런 거구나. 두 개그가 번, 세 번 나오니까 웃겨. 그때는 웃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마지막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안 보이는데 퐁 할 때는 너무 웃긴 거야. 이게 그 퐁 소리만 뒤에서 난리가 났구나가 예상해도 너무 웃긴 거야. 미쳤나봐 이런 생각 드는 거야. 깔깔이 되다가 그래서 영화가 30분 동안에 이 본편이 끝나면 이 영화를 찍게 된 사정이 이제 펼쳐지는. 왜 지금 우리가 얘기했대 엔진데 왜 편집을 안 했을까라는 그 사정이 이제 나오죠. 네, 그래서 역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한 영화 스태프들의 희노애락이 가족애와 동료애와. 나는 나 이 영화 보고 느꼈다. 진짜 각박해졌구나. 대표님이 이제 이 영화를 하자면서 이 영화 얘기를 하실 때 가족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났는데 나는 가족이 안 생기는 거야. 사실은 저도 뭐 딱히 가족애라기보다는 동료애는 알겠어. 가족애라기보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앞 시간에 그 아메리카의 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진지한 예를 들어서 조 감독이나 감독이나 뭐 배우들마저도 하니까 영화라는 거를 갖다 잘 찍어내기 위해 되게 진지하단 말이야. 여배우가 사실 알폰소랑 자주는 것도 영화 그러니까요. 엎어지지 말라고 자준 거잖아. 정말 살신성인 거잖아요. 아우 저런 여배우가 저렇게 가면 나는 나중에 알면 울 것 같아. 어쨌든 그래놓고는 나쁜 놈이 진짜. 좁해지. 근데 여기서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방송이라는 건가. 그쵸. 라이브 스트리밍. 그것도 심지어 그냥 TV도 아니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겠대. 라이브 스트리밍은 분명히 2020년대의 무엇이거잖아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대.
끊지 않고 왜 안 끊냐? TV 예능 요즘에서 리얼 하도 리얼 타령을 해야 되잖아. 우리는 끊지 않고 속임 없이 리얼로 보여주겠다라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안에서 케이블 TV가 좀비 방송이 런칭을 하면서 예, 딱 예. 런칭 맨 처음에 하는 그것으로 30분짜리 라이브 그렇죠. 영화를 찍겠다. 예. 그런 시도를 하는 일종의 이벤트성이 더 큰 거죠. 그쵸. 그러면서 그 감독이 픽업된 이유가 싸게 그럭저럭. 그분이 그게 있잖아요. 빠르게 싸게 퀄리티는 그럭저럭. 그게 제가 잘하는 겁니다. 네. 라고 하는데 이게 시대 변하는 걸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사실은 좀 느끼는 게 왜 거기에서 그 중간에 배우를 설득하는 장면이 여기서도 역시나 나와요. 똑같이. 근데 이건 자네 작품이네. 트리퍼처럼 지적으로 얘기하지 않아. 네. 지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끝없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방송돼야 된다라는 걸 되게 그 사실은 영화 일하시는 분이랑 그 방송하시는 분이랑 둘 다 작품 퀄리티가 많이 올라와서 서로 질시하거나 뭐 이런 게 옛날엔 되게 강했는데 요즘엔 별 그게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출신 연출자와 영화 출신 연출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방송 출신 연출자들은 온내어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빵꾸 내지 않는다. 그쵸. 온내어 되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예산 안에 어떻게든 방송이 빵꾸 나지 않게 찍어낸다. 물론 영화 감독 그게 몸에 밴 태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화 감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해낸다라는 건 아까 요 회차 안에는 해내겠다는 있겠지만 그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그 1번에는 좋은 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이 주어진 조건 안에서야. 근데 방송이 돼야 된다. 어떤 상황이 돼서라도.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면 NG 컷이어도 내보내야 되는 게 방송이에요. 예를 들어 전에 왜 CG 잘못해가지고 그 드라마. 뭐 이런 사고 있었잖아. 그 줄 다 보이고 막. 검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검수가 안 됐고 문제가 있어도 방송은 돼야 돼. 무조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고 욕 먹겠다. 그렇죠. 빵꾸 나는 게 더 큰 일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과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감독이 그 트리퍼와는 다르게 방송이 돼야 된다라는 말로 계속 설득을 하고 나중에 한 마디 더 붙이는 게 네 작품이 될 거야라고 얘기를 설득을 하는 거죠. 이 감독님이 픽업된 이유 자체가 자기가 그 영화 안에서 나오는 대사를 하시잖아요. 다 안 된다고 했겠지.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이제 나한테까지 온 거겠지. 그러니까 제가 왜 가족애를 느꼈냐 그랬냐면 그 아까 로얄러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 감독님도 아버지로서 풍운의 꿈을 안고 뭔가 왔겠죠. 처음 감독을 시작할 때는 영화 일을 할 때는 뭔가 이분도 기생충 찍어서 그렇게 뭐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기생충이라면 일본에는 훨씬 더 우리보다 좀 더 옛날에 영화적 전통이 크니까 기라성 같은 옛 일본 영화 전통을 생각하면 나도 그런 사람 되겠다 뭐 이랬겠죠.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싸게 빨리 그럭저럭 빠르게 싸게 퀄리티는 그럭저럭. 그럭저럭 해서 그럭저럭 이게 집안을 이분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연명하시는 분인데 공교롭게도 자식이 영화 현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난 보면서 딸이 이 딸이 확실히 이 집 딸이 맞는 게 이 아내분이 그 전직 배우였잖아요. 전직 배우인데 쉬는 이유가 너무 몰입하면 이게 사람이 안하무인이 되잖아요. 역할이 그 빙이 된 듯이 평소 행동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거칠은 사람, 뭐 싸가지 없는 사람을 만약에 연기를 하면 거기에 너무 빙의해서 자 컷 수고하셨습니다. 뭔 수고야 막 거의 이런 식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다 하면서 영화를 찍다가 그 상대 배우 팔을 부러뜨려서 너무 몰입해서 그러니까 그게 코미디 영화적으로 과장된 캐릭터죠 약간은. 그렇죠. 그래서 퇴출되었다. 근데 그분과 이 감독님이 만났더니 영화를 사랑해서 영화에 너무 몰입하면 아나무인이 되는 딸을 낳았는데 영화 사이코패스인 딸이 나왔지. 근데 막말하고 막 그 딸이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선 우리 단지 얘가 아빠의 작품이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영화. 그게 진짜 방송돼야 되고 이 작품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거가 내 눈에 보인다면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내가 그걸 갈아서라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인데 그 순수하게 예술적 열정이 있는 젊은 청년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본인을 갈아 넣으면 되는데 본인은 난 당연히 갈아 넣고 남들도 갈아 넣도록 압력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에고 어른이가 없잖아. 영화라는 메커니즘이 원래 그런 거다 보니까 영화가 타인의 손을 참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메커니즘을 보니까 당연히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 태도를 영화 사이코패스인 딸이 아빠의 영화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났을 때 여기서 엄마도 살짝 정신이 그쵸? 나가죠. 그리고 딸내미 정신이 살짝 나가는데 정신이 다 깼을 때 그 뭔가 내가 무언가를 했구나라는 거에서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가족이 또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귀엽죠. 귀엽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애틋함이 딱 생기면서
특히나 어쨌든 전 왜 그렇게 고개를 흔드는지 저는 이분의 부인이 저에게 큰 웃음을 주셨기 맞아요. 때문에 큰 웃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자의 사실은 그 아메리카의 밤도 그렇지만은 각자의 악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아메리카의 밤에서는 감독은 됐고 어떻게든 나오면 된다고 해서 이제 부처 같은 심정으로 좋게 쭉 이렇게 넘어가서 어떻게든 좋게 설득해서 해서. 가는 건데 이분은 윽박 지르고. 이분은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푸셨어요. 네, 그래서 그치, 감독님은 영화 안에서 그렇죠. 이분이 많이 그 풀었지. 전까지 그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는 굽신굽신하면서 철저한 의뢰 입장에서 음. 어떻게든 하는데 딱 촬영하는 순간에 이렇게 그 본인이 감독인데 배우로도 분하면서 네, 애드립인 척하면서 네. 하고 싶은 말 다 네. 하잖아요. 감독 역으로서 자기의 속아내는 말을 하는데 어. 처음에 그 여배우한테 윽박 지를 때 넌 인생이 가짜라서 연기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더 웃긴 건 여자애가 그래서 기가 질린 것처럼 울려고 하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살짝 돌았을 때 그게 가짜 그 눈물이잖아요. 눈물도 안약이었어. 눈물도 가짜고 그러니까 처음에 윽박지름을 당할 때도 너 왜 이렇게 안 무서워하는 것처럼 연기를 왜? 그 상황에서 눈물을 안 흘려. 너 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눈물도 근데 찍힌 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울었나 했더니 아니야. 그것도 안약이었어. 그리고 이 여배우와 음. 약간 썸을 타는 관계인 남 배우가 네, 맞아요. 감독이 너무 그 심하신 거 아니야 했더니 갑자기 원래 이 남배우가 되게 사사건건 되게 네. 까칠하게 굴었잖아요. 몸 안 했더니 예술병 걸린 배우로 나오잖아요. 바로 싸대기 때면서 넌 리허설 때도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싸대기 때리면서 그게 처음 아마 그 장면이 제 기억이 맞으면 처음에 감독한테 제가 아빠한테도 안 맞았는데 네가 나를 그게 나중에 때리네. 나와요. 그랬나? 나중에 따지는 장면으로 나와요. 네. 맞고 난 다음에 이제 뒷장면 나오면서 아빠한테 안 맞았는데 막 따지니까 그러니까 그 와이프 와이프가 몰입하신 또 빙의하신 그분이 오신 시끄럽다고 한 대 더 때려. 한 대 더 너무 진짜 그리고 그 감독님의 난 참 이 부분도 되게 뜻했던 게 제가 왜 여기도 일상생활이면 참 애초에 도망갔을 사람들의 집합인데 그 알코올 중독 아저씨 중년 네. 아저씨 그게 딱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딱하고 되게 민폐 빌런 갑이잖아요. 진짜 아니 영화를 들어가야 되는데 선물로 나중에 먹으라고 준 술을 다 혼자 한 병을 다 먹고 취해서 이미 그 사람이 원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알코올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손 떨고 그러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그러잖아요. 이 감독한테 그래도 써줘서 고맙다면서 약간 이렇게 짠하게 말할 때 그래서 자기 간의 성의를 보인다고 끊으려고 해. 근데 안 되는 거지. 그 짠하면서도 짜증나는 짜증이 나고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정을 안 다음에 얘를 어떻게든 이 쓰러져서 널브러 자고 있는 아저씨를 어떻게든 이 배역을 움직여야 근데 되니까 다행히 좀비 역할이라서 계속 그걸 시키는데 그게 뭐랄까 그러니까 우프다 이게 정말 애처로운데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영화 전체가 애처롭다 그리고 귀엽다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이제 그 분이 연기를 할 때 좀비긴 한데 뭔가 이상한 좀비예요.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좀비처럼 하는 것보다는 약간 괴수물에서 괴수가 나오듯이 뭔가 연기를 한다. 이상해. 팔을 막 휘적휘적하면서 연기가 좀 이상한데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손으로 막 조정해 주는 건 거야. 술 취해 있으니까. 그분의 그 연기 여기 마지막에 깨어날 때 그 순간에 또 딱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는 몰라. 왜냐면은 사실 이 영화 끝날 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고도 치고 순간에 사람 바뀌고 막 난리불스 쳤지만 끝냈을 때 사람들이 함께 누워서 웃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우리가 그 아메리카 밤에서 했듯이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하나의 목적을 우리가 그쵸. 마음속에서 공유해냈고 성취했다라는 거지. 그게 어떤 의미로든. 근데 그 순간조차 술에 취해서 소외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중요한 인간 피라미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됐지 뭐. 근데 그분 알코올 중독인데 주사가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면요. 그게 되게 얌전한 편인 거야. 그나마 그죠. 다행이야. 그나마 그쵸, 다행이야. 그렇긴 한데. 진짜. 그래서 그분 참 안 됐고 특히 저는 퐁에 이어서 저희가 지정한 퐁이 만약에 제가 웃음지레가 10이라고 10점 만점에 퐁이 한 7점이었다면은 거의 9.5에 육박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렇죠. 그 장면은 다들 빵 터졌지. 인간의 존엄을 저기 왜 좀비 영화를 찍는데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영화 안에서는 조명 감독인가 이렇게 조명 스텝으로 나오죠. 이분이. 네, 영화 스텝으로 나오는데, 그쵸. 근데 실제 이제 배우로서 되게 까다롭게 구는 게 자기는 예민해서 이 특정 생수 말고 무슨 정제수 달라고 맨 처음에 이제 그 대본 리딩할 때 모여서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 그 물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메일로 보낸 거 못 보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못 보셨어요? 제가 몇 번이나 못 보셔 자꾸 그러는 거야. 저건 뭐야?
이제 드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그럴 만해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예민할 만했어.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면 그 정도 돼야 돼. 왜냐면 그 친구가 앞에 제가 왜 영화가 이게 지금 영화 속의 영화구나라는 걸 모르고 그냥 진지하게 좀비 코미디 영화구나를 보고 있을 때 처음에 우리 감독님이 카메라를 보면서 말하는 순간이 그게 NG 첫 번째고 그쵸? 이 사람이 자꾸 화면에 걸려 연기를 안 하고 그래서 눈치 보잖아요. 눈치를 보면서 분명히 스텝이 걸린 건데 그래서 보면서 저거 뭐야 이랬거든. 근데 나중에 갑자기. 이 사람의 사정이 급동이잖아요. 급동. 그냥 우리 표현하면 그냥 배가 아파서 오도 가도 못하겠고 경기 못해. 자칫 잘못했다가 셀까봐. 설사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중이었던 거지.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식사 중이신 분은 죄송합니다. 네, 몰려와서 와서 여기서 풀숲에서 바로 해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순간에 인간의 존엄을 왜냐면 혼자 있는 게 아니 거기서 그냥 감독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가지고 뒤에서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여기서 싸라라고 할 때 휴지 들고 뒤돌아서 있는데 그 분장 스텝이 오더니 이거 분장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시간이 없는데라고 하는 순간에 그 순간 해야 되는 거야. 또 대변을 보고 있는데 여자 스텝이 심지어 분첩을 들고 가서 얼굴 해주는데 근데 울잖아. 그래서 수치심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똥을 말해도 싸면서 맞아. 지금 분장을 말도 웃겨. 받고 있어. 근데 이것도 원래 말해도 웃겨. 말로 설명하기가 진짜 막간다 이거.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 역할이 아니었잖아요. 네. 원래는 좀 더 중요한 다른 역할이었는데 근데 본인이 뛰쳐나가는 바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쟤도 좀비 시켜. 그래서 그러니까 예민하게 굴어서 남들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수치심과 그러니까 그거는 존엄을. 그 까다로움은 자신의 바닥을 지키기 위한 까다로움이었던 거야. 이 그럴만했어. 그러니까. 내가 저런 상태여도 나 같아도 그런 아니 매일 보는. 심지어 생수를 마신 것도 아니야. 입에 먹으마다 뿜었는데도 이게 녹음하다 울어보긴 처음에 아 개웃기네 이제 생각할수. 우리 이렇게 웃은 것도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 장면이 다시 봐도 아까 오기 전에 잠깐 다시 봤고 저도 네. 이렇게 서머리해서 보려고 한번 쭉 다시 봤는데 그 장면 다시 봐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장면 진짜 9.5라니까요. 네. 진짜? 거의 특히 이미 자존심 무너질 대로 무너진 남자의 뒤태를 돌아서 여자 분장 스텝이 얼굴에 이걸 찍을 때 정말 이때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사운드도 계속 뿌직뿌직뿌직을 넣어. 근데 그리고 또 있어. 이분이 근데 그 예민한 거에 비해서 외모는 밑머리에 되게 안 예민한 것처럼 그렇죠. 생겼잖아요. 묻어나실 것 같은. 근데 앉아있는 와중에 분장을 하는데 얼굴을 하는데 나는 저 머리 위에 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기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그 장면에서 너무 오랜만에 진짜 저도요. 막 실제 현우 씨라 그러잖아요. 진짜 빵 터졌어요. 막 웃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웃겨. 또 웃겨. 아니, 상상할 수 너무 웃겨요. 그러고선 그런 멘탈이 터진 상태로 좀비 연기를 하러 가잖아. 그럼 목이 잘려. 그러니까 머리에 도끼가 아니 꽂혔나? 도끼로 한 방에 목이 잘리는 거 맞아요. 도끼는 그 도끼 쓰신 분이잖아요. 이미 그거잖아요. 그 순간 좀비였어. 이 네. 사람은 살아있는 좀비가 됐지. 생명이야 생명. 존엄성이 파괴당했지. 그러니까 나래도 풀숲에 설사하고 있는데 여자 스텝이어서 얼굴에 분장 시간이 없다고. 연지곤지 찍어주면 난 이미 그 순간부터 생명이야. 스텝이 울지 말라면서. 스텝도 울지 말로 달래야 되는 게 아니 눈물 자국. 분장해야 되잖아요. 분장. 지워지는데. 진짜 그 장면 네. 기절할 뻔했습니다. 올해 웃겨가지고. 최고의 웃음이었습니다. 네, 여태까지 진짜 올해 2020년 7월까지 최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게 아까 워터월드적으로 웃긴 네, 장면이 네, 있었어요. 네, 그 도끼. 도끼. 마지막에 도끼를 이제 그러니까 뒷장면을 말이 되게 만들려면 여자 주인공이 도끼를 들고 있어야 그게 되는데 개연성 있게 넘어가야 되는데 네. 도끼가 딴 데 있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장소에 도끼가 있어야 되니까 대충 놔. 그래서 그래서 스텝이 이의 제기를 해. 여기 넣으면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럼 대사 추가해요. 대사 추가한 게 어머 도끼가 이런 데 있네. 행운이야 이러면서 하는 거야. 행운의 날인가 이러더니 도끼를 짚고 이 워터월드에서 뭐 로프 같은 거 아무 때나 막 있는 거 로프 필요하면 로프, 권총 필요하면 권총 뭐 이런 네. 느낌으로 바로 있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퐁. 그리고서는 그 너무 몰입한 와이프가 하이라이트 옥상 장면에서 너무 몰입한 와이프가 통제가 안 되고 퐁으로 벗어나니까 그 남편 감독인 남편이 목조르기로 기절시키잖아요. 맞아. 미안하다면서. 이게 퐁이 뭔지 궁금하실 건데 이 여배우분이 이제 전직 배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만 있으면서 근데
마음도 곳이 없는 거야. 사실 연기를 하고 싶은데 연기만 하면 폭주해서 자기를 이제 퇴출된 거잖아. 써주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갖고 온 대본을 막 몰래 읽으면서 근데 취미를 찾는 거죠. 근데 취미가 오래 못 가. 근데 최근에 찾은 취미가 호신술이었던 거예요. 그럼 호신술에서 뭐 이런 거 앞에서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벗어나고 뭐 뒤에서 하는 건데 뒤에서 안았을 때 벗어나는 게 앉으면서 이제 팔을 약간 만세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서 앉으면 그 뒤에서 아는 거를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퐁 하고 소리를 내야 된다고. 팔을 뻗으면서 퐁 소리는 왜 내요? 이게 거기서 묻잖아요. 퐁을 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안 산다고.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나오는 거야. 미친 듯이 웃겨. 폭주한 아줌마가 퐁을 계속해. 그 방송을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도 보면요, 아무리 이 감독이 스스로를 약간 좀 자존감이 낮은 상태잖아요. 나는 싸게 대충 적당히 찍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걸 갖다 하고 메이저한 영화나 드라마 찍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야심도 없고 본인이 그런 야심도 없지만,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일이라는 건 없다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그 정도만 하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일을 해내는 과정은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들. 그 사람이 결과물을 낸다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날람 나와서 녹음을 할 때 영화를 깔 때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냥 비평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업으로 사는 사람도 아닌데 어쨌든 제가 항상 그 생각은 해. 그러니까 깔 때 까더라도 이 만드신 분들에 대한 리스펙은 항상 표현해야 하고 까야겠다라는 생각만 해. 항상 깜빡깜빡 하는데 그 어쨌든 결과물을 자기 에너지를 들여서 결과물을 완성품을 냈으니까요. 그렇죠. 그 뭐라 해야 되지? 신성한 노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존중해야 돼. 제가 까놓고 사과드리지 못한 분들에게는 항상 제 존경을 항상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욕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까면 됩니다. 왜 내가 깔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되지. 그냥 그건 뭐까지 찍었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로 리스펙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해서 좋든 나쁘든 영화가 그건 평가의 문제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래서 제가 집구석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정도로 널리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놨다라는 그 작업 과정에 대한 존중이라는 건 저 항상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를 제가 까는 거 듣고 기분 나쁘신 분이 있었다면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감독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방송을 빵꾸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고군분투의 과정 있잖아요. 그게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은 왜 외부의 압력에 계속 그러니까 뭐 떠밀리면 결과물도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엔 내가 이걸 하려고 했어라는 그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뭐라도 이건 지켜야 돼. 그 정재수 보낸 것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재수로 해주세요라고 까다롭게 버틴 이유는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내가 다 내려놓은 허접한 감독이어도 이건 지켜야 돼라고 하려고 애쓰는데 그 힘을 딸내미가 주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아빠는 한번 대드는 게 있잖아요. 그 프로듀서한테 제작자에게 한번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왜 이래? 라는 표정 쳐다보니까 바로 죄송하다고 인사하잖아요. 미안하다고 사과하잖아요. 하지만 딸은 이제 막 이 필드에 들어가서 그렇죠. 뭐 눈에 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한번 폭주하면 엄마 때문에 그 피를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전편에 우리가 아메리카 밤에서는 또 비슷한 얘기는 했지만 약간 여기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는 진짜 마지막에 최후의 바닥이 어디냐. 그렇죠. 근데 이제 영화하는 사람들로 이제 여기서 이제 꾸며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은 문제점이 많은 사람, 문제점이 많은 상황, 그리고 모든 상황과 여건이 받쳐주지도 않고 애초에 그렇게 기획되지도 않은 것. 기획은 됐는데 망한 게, 의도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그 자기 스스로 말하는 그런 싸고 빨리 퀄리티는 그럭저럭이라는 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의 어떤 그 최저를 긋는 그렇죠. 거라는 거지. 그럭저럭이라 나온다는 자체가 그게 그 중간에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고 보잖아. 그러면 두 번째로 카메라 절대 끄지 마라고 카메라 보고 얘기하잖아. 그 장면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NG 장면이었다가 다시 이제 그 장면이 왜 그 장면을 연기하는 장면이 나올 때 되게 울컥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 혹은 창작이 아니어도 일을 하는 사람, 내 일을 해내려고 의지를 갖고 애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멋있는 장면이에요, 진짜. 되게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트론 내가 내려가지 않겠어. 그죠. 라고 버티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울컥한 장면이에요, 그 장면. 되게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 울컥하고. 러거니스트. 진짜로. 탑신병자로서. 근데 진짜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이 게임을 멈춰서는 안 돼.
그 최저선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그냥 우리가 맨 먼저 그 원신 원컷을 끝까지 이 네. 영화를 정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음. 정주행하고 그 정주행 단계를 찍는 과정 그 다음에 다시 보여주는 그 흔히 말하는 본편과 메이킹의 1대1이 붙어 있는 네. 구조인데 이 영화가 이 뒷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어쨌든 원래 볼 때도 허접했는데 이 허접한 걸 허접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왜 하다 보니 허접해진 게 아니라 이미 허접한 상태에서 그거를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게 메이킹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로 사람도 없고 그나마 있는 사람조차 아까 그 술 먹고 혹은 똥 싸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말을 안 들어. 불평하고. 막 뭔가 지금 되지가 않아. 그 열심히 사는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고. 그래서 폭주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어쨌든 간에 이 카메라를 멈추지 말라는 이 뭐라 일종의 정엄 명령 네. 같은 이런 어떤 그 자기의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막 무지하게 애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진짜 애틋하다 못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아까 왜 그 서로가 그 스태프들이 합의 맞는다는 게 사실 그 부분인 게 우리 마지막에 이거 보면 이제 크레인 그 카메라 올리는 그 크레인이 자빠져가지고 우리 퐁하는 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인간 피라미드를 해가지고 그 카메라를 위로 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감동적인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웃긴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비전을 남에게 공유시키는 그러니까 생각을 공유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감각이지만 또 인류가 또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해내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추상적인 어떤 것을 내가 아닌 타인과 공유가 된다라는 네, 거 그렇죠. 이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기도 하죠. 예. 근데 그 부분이 이 뭔가 안 되는 상황 그리고 그닥 지적이지도 않고 그 뭔가 하간 허접한 상황에서도 우당탕탕이에요 정말. 그 우여곡절 속에서 그 어떤 서로 간의 그 어떤 추상적인 그 어떤 것이 공유가 되는 그 한순간 아 그래도 이 영화가 이런 꼴로는 끝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라도 비슷하게라도 근사치에 우리가 함께 가져야지라는 그 지점들. 이런 꼴도 이런 꼴인데 꼴이 있게는 끝내야지라는 건 것 같아요. 더. 그 여기 아메리카의 밤에서 중간에 왜 트리포 나레이션으로 네. 그 영화가 궤도에 올라서 이렇게 영화가 지배한다 라고 하는 순간. 하는 순간 있죠. 이게 영화가 그 과정에서 중간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죠. 스태프들이 그걸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건 거야. 근데 이제 이전에 아메리카 밤은 이제 보통 그 전형적인 메이저 영화로 치면 감독이 컷을 불러나가는 걸 보면서 아 대충 이러이러한 그림이 감독에게 오케이구나라는 걸 이제 학습을 해나가면서 스태프들이 서서히 알아서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감독님 컨펌해 주세요 옷을 3벌 가져왔다면 이제는 한 벌만 가져오거나 혹은 감독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3벌 옛날에는 전혀 다른 3개를 갖고 왔다면 마음에 들지만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3개 이런 식으로 알아서 움직여준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개판인 상황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저가 뭐냐 우리의 바닥이 뭐냐 야 그래도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끝은 내야지 끝은 일단 내야 되고 멈추면 안 되고 그 끝을 낼 때는 어쨌든 애초에 의도한 그림은 안 나오겠지만 비슷하게라도 가야 된다.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살려내야 한다. 영화의 영화 속 스태프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있었어요. 네. 전 보면서 잠깐 감탄한 거 있었거든요. 네. 피 뿌리는 거. 진짜 잘해. 정말 잘 뿌려. 나 그거 좀 감탄했어. 예, 그런 식으로 왜 사실은 그 축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축제 때 행사 같은 거 뭐 연극을 올린다거나 그쵸. 무대를 올린다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그 일에 젊을 때 어릴 때 다 같이 집중해서 몰입한 상태에서 딱 끝났을 때의 그 우리 감흥이라는 게 모두가 있잖아요. 함께 이거를 만들었어라는 예. 그 마음. 근데 그게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네. 예,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그런 되게 감동적이고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업계 안에서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일이 단순히 먹고 사는 일 이상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있었다. 만약에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순간이 나한테 있었다면 그 순간 그런 삶을 일을 하는데 그 축제가 아니라 어릴 때 축제 아니라 일을 하는데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저는 되게 감사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이 감독님이 그 어떤 되게 좀 잘 못 나가는 그렇게 스타 감독도 아니고 돈도 많이 못 버는 사람이지만 전혀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메리카의 밤이나 혹은
그보다 더한 뭐 실제로 어딘가에서 뭐 스필버그 같은 음, 사람조차도 안 풀리는 것의 연속성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건 사람 똑같고 그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그냥 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무미건조한 잡 속에서 순간순간 그러는 거지. 이 사람처럼 안 풀리는 사람이니까 매일매일 개차반 갔다가 어쩌다가 이런 순간 한 번 오는데 스필버그는 이런 순간이 맨날이겠지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예. 그건 누구나 다 같다는 거지. 누구에게나 결국 반복되고 지루한 순간의 일상인데 그 외에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 기생충 오스카 캠페인 할 때 매일매일 인터뷰하고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신기하고 막그 무슨 뭐 미국 잡지 그랬는데 그 같이 캠페인 돌았던 사람이 나중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 지경에 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남이 보기엔 그렇잖아. 와 완전 세계적인 셀럽 돼가지고 아니 어디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아 옆에 브래드 피트 앉아 있고 옆에 뭐 샤를리즈 테론 앉아 있어 이미 막 성공한 사람 같지만 또 그건 또 그거대로의 다른 세계 영역에서의 또 반복되는 지루함과 그게 있고 그러니까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인 건 똑같은 말인 거죠. 너의 바닥이 뭐냐는 거지. 네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바닥이 뭐냐. 너의 자존이 뭐고. 근데 이제 그리고 만약에 또 웃지 마. 또 생각나서 자존을 지키지 못했어라는 생각. 그치 유일하게 실패했지. 맞아. 그분 그 짜네. 짠해.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래서 훌륭한 작품이라도 남았으니까 정말 다행인 거야. 아 맞아요. 어쨌든 이런 거에 참가했다. 그 뒤에서는 수치사 할 뻔했지만 죽었어. 이미 목매달아 죽은 시체가 좀비 아니고 이상하게 죽은 시체가 있네. 이렇게 될 뻔했어. 생각이 들었어. 그치. 어쨌든 그런 거죠. 그분 하필이면 또 민머리로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마부도 찍는데 저기 위도 하겠지라는 생각이 찍을 때 들었어. 그 여러모로 되게 섬세하게.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가 사실 그렇게 막 돈도 없고 저예산이다 보니까 뭘 이렇게 무슨 그림을 만들 시간이라든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 의미 뭐 그림이 뭐 어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성글어요.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그런 기교적인 부박함 속에서 뚫고 그치. 나오는 에너지와 열정과 재미와 폭발하는 유머가 그 얘기 자체가 그 드라마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이야기 아무래도 3천만 원으로 싸게 찍었으니까 기술적으로 전형적인 좀 독립영화잖아요. 예, 기술적으로 좀 저예산은. 허접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드라이브가 걸려서 얘기에 드라이브가 걸려서 힘을 받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서스펜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여기서 트리포가 히치콕을 인터뷰할 때 서스펜스 그 다큐를 제가 다는 못 봤는 중간에 그런 게 있어. 그 전화 상담원이 네. 남녀가 얘기할 때 너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대답을 안 하니까 전화 상담원이 그러니까 서스펜스를 그렇게 설명해요. 이게 이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상담원이 이러고 있다라는 그 설명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보는 전화 상담원 입장에서 내가 이 드라마가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긴장감이 생기고 그게 서스펜스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영화가 이야기의 텐션을 살려서 가는데 되게 기분 좋게 봤어요 진짜 드라마를. 거기 여기다 폰과 그 수치사는 저에게 큰 웃음을 줬다면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좀 감탄한 장면이 또 있어요. 그 외에 처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영화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설정상 빵꾸가 나서 그 배우 3명이 어떻게든 시간을 때워야 하는 네.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남자 배우가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치. 퐁의 기원이 거기지. 그쵸. 퐁의 기원이 거기에요. 근데 거기서 왜 중간에 밖에서 쿵 소리 나서 막아뜨는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영화로만 봤을 때는 그 장면이 굉장히 서스펜스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말하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배우들이 애드립을 하다가 이게 바람인가 봐요. 생각이 안 나니까 결국 막았던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거라는 게 나중에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겹쳐놨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 저간의 사정을 몰랐을 때는 그게 오히려 서스펜스적이었거든요. 의도된 연출인 줄 알았는데 막아뜨니까. 근데 이 의도적인 그 흔히 말하는 진짜 그 뭐랄까 데드 스페이스 같은 그런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데드 타임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단순히 애드립을 하다가 바닥이 나서 할 말이 없어서 배우들이 잠시 막아떠서 멀뚱멀뚱 있는 순간이었다라는 그 부분으로 선취할 때 되게 영화적이고 맞아요. 네, 되게 멋있더라고 그 장면이. 그게 그 아까 아메리카의 밤에서 그 누벨바그 세대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네마 메리트, 다이렉트 시네마, 뭐 카메라 만년필설 이러면서 주장했던 것
것들이 뭐냐면 기성 영화 그 이전에 스튜디오 영화나 기성 문예 영화들이 짜여진 대본과 샷바이샷 안에서 죽은 장면들을 그러니까 재미없는 쉽게 말하면 재미없다. 이건데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의 우연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그 스스로 살아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그걸 갖다 건져내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핸드헬드로 찍고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의 밤 보면은 배우가 공항 가는 장면 보면 뒤에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네. 다 쳐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리카의 밤도 좀 잘 이제 제도권 안으로 잘 끌고 온 게 뭐냐면 그 전에 고다르 예 출세작 뭐죠 내 멋대로 해라 멋대로 보면은 진세버그가 그 파리 거리 걷는 거 있잖아 샹들리제 거리 걷는 거 다 쳐다봐요 사람들. 근데 그거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찍은 건데 그 아메리카의 밤에서는 보면은 이 사람이 스타잖아. 네. 스타가 공항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던져놓고 건져낸 거죠. 이런 생생함이라는 게 우연히 걸려드는 생생함이 영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핍진성을 오히려 준다 몰입을 깨는 게 아니라라는 걸 이후 세대들이 배운 거야 보고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영화가 찍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우연적 요소들이 잘 선택하고 취사 선택했을 경우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가라는 거를 갖다가 또 카메라를 멈춰서는 안 돼해서 그 막전막후를 다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영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치 맞아요. 않았던 예. 장면들이 어떻게 영화를 다시 풍성하게 그렇죠. 만들어주는지. 그게 미학적으로 처음에는 미학적으로 반항적인 표현 방식이었다가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이게 이제는 얼마나 보편화되고 세련된 방식의 어떤 표현 또 형식이 돼버린 거죠. 됐는가라는 맥락을 이렇게 쭉 따라와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되게 짜릿한 거죠. 그런 거를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그 장면이 좀 보다가 좀 조금 감탄했어요. 네, 이 맞아요. 장면 되게 멋있는 장면이구나.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중간에 처음에는 그 녹음 기사가 역을 했던 그 우리 수치사지 그분이 문을 밀고 나갈 때 갑자기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니까 그러니까요. 배우가 실제 이름을 불렀어 이런단 말이야. 맞아요.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내 의식 못했잖아. 네. 뭐 이름이 예를 들어서 시옷이면은 원래 극중 이름이 시옷인데 나갔는데 이 대표 이렇게 하고서는 부른 배우들이 거야. 부른 거죠. 황당하니까. 근데 사실 그 앞에 30분 볼 땐 그거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몰랐는데 나중에 조종실에서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스태프들이 스텝이 스크립턴가가 보고서는 실명을 불렀어 이러는 거야. 실제로 근데 불렀어 하잖아요. 보면서 느낀 게 역시 몰입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런 허접함이라는 게 그냥 그쵸. 괜찮아. 어. 이게 왜 가끔씩 감독들이 현장에서 감독님 이거 이렇게 엔진되어 괜찮아 대세 지장 없어 라고 말하고 대세 지장 없어. 예, 그 표현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되게 괜찮아 대세 지장 없어. 이거 문제인데 이거 너만 보는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가도 된다 안 된다. 다른 게 근데 이 생생함이 더 좋았으면은 대사가 좀 씹혀서도 그냥 가는 건 거고 이 대사가 너무 중요해라고 하면은 다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 모르고 지나가는데 우연성에 의해서 그냥 더 그러니까 묻혀서 그냥 간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조직된 그 빈틈이 없는 설정상 빈틈이 없는 거 말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든 영화에는 말이 안 되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하고 갈 것인가 어디까지를 무시하고 갈 것인가라는 걸 선택하는 것도 톤 앤 매너나 영화의 성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보면 또 재밌는 거 어디까지가 우리의 몰입을 방해하는 거고 어디까지는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전 개인적으로 이게 내가 보기엔 몰입을 방해하는 레벨에 그러니까 몰입을 요거 한 끈만 넘어가면 몰입을 방해다. 여기가 경계다. 네. 여기가 38선이다라는 느낌이 뭐가 있냐면 그 중에 얘가 저는 그 추격자에서 야 488로 너지. 그 장면이요. 이거 솔직히 다르게 잘못 찍으면 그 진짜 완전 무리수거든요. 그거 사실은 찍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찍었는데 그냥 찍었는데 야 사람이 488로 왜 감이 오잖아요. 너진데 영화적으로 그걸 설명해내기는 되게 묘하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 추격자의 484라 그 장면이랑 그 하정우 씨가 파출소에서 네. 자백하잖아. 맞아요. 죽였어요 이러냐. 그 두 개 사실은 그걸 글로 쓰잖아요. 차마 안 써지는 장면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읽을 때도 그래요. 아니 이렇게 이거 너무 근데 그 장면이 영화적으로 극장에서 제가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게 말이 되게 느껴지면서 맞아요. 넘어가는 걸 보는 순간에 물론 이게 가능하네라고 느꼈다라는 건 이게 내가 경계라는 걸 느꼈다는 거지. 여기서 진짜 한 반 걸음도 아니야. 발가락 하나 틈만 나가도 이건 이미 끝난 건데 영화가 정크나는 건데 그런 기분을 여기서 느꼈다는 거죠. 이 어떤 이 영화적으로 진짜 이미 자기들은 근데 찍으면서 보면 물론 영화지만 영화 내부의 설정에서 배우들 그랬을 거 아니야. 이거 막아뜨는데 이거 발에 나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무슨 드립이라도 쳐야 되는데 왜 안 멈추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왜 일부 영화 얘기하면서 아메리카의 밤에서? 했던 게 되네?
그죠. 라는 거. 그러니까 되네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실험 이런 것들이 그 결국에는 어떤 표현 양식들을 풍부하게 만든다라는 거고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그 보면은 그 옛날 감독들이 유난히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꿈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히치콕이 한 말도 트리퍼가 상찬에 맞지 않는 히치콕의 그 논리적인 건 재미없다. 얼마나 상찬하는지 네. 아메리카의 밤에서 꿈속에서도 네. 본인으로 보이는 소년이 네. 히치콕의 네. 그런 옷, 히치콕처럼 양복돼 네. 있고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그렇죠. 심지어 그러고서는 시민케이를 그쵸, 포스터를 시민케인 포스터를 훔치죠. 훔치는 그 네. 아니지 스틸 사진을 훔치는 네, 그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히치콕도 되고 싶고 오소넬즈도 되고 그치? 싶고 야심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저희도 이제 이 대표님이랑 옛날에 작업할 때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장면은 고민하면 어떻게든 쓰지만 그게 재밌어지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어지게 만드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얘기를 짜다 보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순간에 무섭거든요.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서운 것들은 이유는 뭐냐면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르니까 사람들 그 두려움은 뭐냐면 보는 사람이 몰입이 깨질까봐 무서운 건데 이게 되네? 이렇게 해도 되네? 라는 것들의 경험치가 쌓이고 그런 것들이 과감하게 넘어설 수 있을 때 재밌는 것들이 그때서야 나오는 건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그냥 말은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래서 옛날에 신학실 때도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하인마에 빠질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답이 없는 설정인 거예요. 일단은 아직 생각은 좀 해보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설정이 뭐 흔히 말하는 왜 저기 김전일 같은 데는 밀실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나중에 해답을 찾아주지만 내가 아직 해답이 없는데 생각만 났어.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어렵겠지 않냐? 근데 사실 거기를 나도 답이 없지만 달려들어야 관객들도 서스펜스를 느끼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라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내가 충분히 답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논리적인 거고 그 논리적인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기 때문에 서스펜스라는 게 발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뛰어들 정도의 그 과감함이 있어야 물론 그게 실패할 확률이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그 뭔가 이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영화가 재밌는 건 그런 의도조차 없는데 즉발적으로 발생하는 그 그쵸. 어떤 것들을 물론 감독은 그걸 다 캐치한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쓴 거잖아요. 그걸 담아낸 거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는 게 그런 무정형적인 그런 어떤 미묘한 공기 같은 거를 영화에서 사실 그잖아요. 애드립 치다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막아뜬다라는 그 설정을 배우들에게 인식시키고 리허설을 시켰을 때 어떻게 표현했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마 우연히 걸렸을 확률도 생각보다 꽤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걸 찍어냈다라는 건 거지.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우연성에 그러니까 왜 아까 자수성가한 사람 네. 얘기한 것처럼 모든 요소가 내 의도였고 모든 건 내 통제였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왜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도 모르고 그쵸. 왜 실패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본인의 성공은 본인의 성공이 것이 아니죠. 네,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런 종류의 지금 이 카메라를 멈추지 마에 다루고자 하는 방식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애를 쓰다 보니 결과적으로 나의 결과물 안에 포섭된 수많은 행운들 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그 중요한 것들인가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동료애처럼 포장한 게 바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준다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해서 얻은 걸 대부분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내 거라고 자만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다 알게 같이 모르게 했다. 만들어주고 어쨌든 뭐 물론 만들어줬다기보단 뭔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세상 일이 다 그래. 네, 맞아요. 누가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성금 모아서 뭐 나라를 살려다 이렇게 만드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다 보니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조차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북에서 총풍도 쏴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게끔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이 두 편을 연달아 보면서 느낀 거는 겸손해진다는 이게 내 성공이 내 성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많은 우연과 아니 그 와이프가 집에서 포신술 보는 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러니까 그런 삶의 우연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된다 일단 끝까지 가야 된다. 맞아요. 예. 망했어 하고서는 방송이고 뭐고 됐어라고 하는 순간에 정말 망한 거죠. 네, 그렇죠. 사람들이 뭐 보통 그런 거야.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는 말 가끔씩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랬다고 진짜 잃을 게 없다고 내려놓는 순간에 내가 잃을 게 얼마나 많은지 대해서 그치. 깨닫게 된다고. 맞습니다. 예. 우리 안 선생님이 네.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종류다. 예.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청소년 하는. 학대자. 예. 그렇죠. 예. 정말 끝난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하지만, 많은 게 무너지는 일인지 그 정제수를 진짜로 안 가져와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지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이 예. 크게 어려운 거 아니면 뭐 부탁할 때 들어주자. 예. 끈을 놔서는 안 된다라는 그게 거. 어려운 거 예. 아니면. 끈을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예? 그런 일이 생긴다. 근데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학폭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끝이다라는 게 슬램덩크의 교훈인 것처럼 이 진짜 오늘은 이 영화가 사실 올해 저에게 예. 제가 올해 영화를 나름 그래도 열심히 봤는데도 뭔가 이렇게 건지는 게 없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재미도 없고 오랜만에 뭔가 정말 나를 내려놓고 큰 웃음을 예. 내가 진짜 소리내서 웃는 건 진짜 드문 일인데 영화보다 그지 않나요? 특히 혼자 보면서 네, 맞아요. 껄껄껄 웃는 경우는 잘 맞아요. 없죠. 소리내서 웃는 네. 일 잘 없잖아요. 네, 진짜 네. 혼자서 소리내서 이렇게 웃는 그 경험, 엔돌핀이 돌게 한 경험. 음. 이 영화가 진짜 좋다니까요. 그 끝나고 나서 기분 좋고 영화 맞아요. 다 보고 나서 기분 좋고. 그리고 곱씹을 거리도 많고 예, 예. 멋진 영화였습니다. 예. 그 중간에 그러고 나서 그 영화가 완전 끝난 다음에 또 실제 메이킹도 나와요. 그쵸. 실제 메이킹도 보니까 그걸 공들여 찍은 이유가 실제 메이킹을 찍고서는 배우들한테 그 메이킹에서 스태프들이 한 걸 그대로 해라라고 시켰더라고 보니까 그 얘네들이 그쵸. 엄청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배우들도 엄청 애썼네 했는데 돈을 거의 못 받았다니까 난 너무 안타깝네 이게 진짜. 이게 일단은 배우들이 돈을 거의 안 받다시피 해서 네, 나오는 네, 배우들이고 네, 네. 그리고 찍은 곳도 한 군데서 찍었잖아요. 네, 그쵸. 근데 네. 거기도 지자체 이런 데서 무료로 대여해 준 거래요. 예. 그러니까 돈이 진짜 들 게 없는 거 세팅 뭐 이런 거 외에는 돈을 안 했는데 의외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보너스는 없었다고. 헐. 일단 배우들은 보너스가 없고 감독님 조금 받았다. 헐이다 헐 진짜. 그쵸. 그 하지만 이거 스피노프가 나왔습니다. 아니 네. 근데 로또 수준은 로또 그 이상 그렇죠. 수준으로 백배를 벌었는데요. 했는데 그런 일 살면서 잘 안 벌어지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드문 일인데. 그래서 나 인건비를 안 받거나 뭔가 내가 일을 해준다라는 게 일종의 투자라는 생각으로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꼭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러니 이런 거 네, 걸어야 합니다.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또 개인적으로 별건 아닌데 재밌었던 게 그 촬영 보조 이제 어시스트 한 명밖에 없는데 네. 여자분 감독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자기 데모지 잘해. 이런데 뭐냐면 핸드헬드 잘한다는데 핸드헬드를 우리 현장에서도 많이 써요. 지금도 데모지라 그래요. 들고 찍기. 데모지 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나서 네. 사람이 넘어졌는데 다리를 못 내요. 그 상태에서 오도 가도 못하니까 네. 카메라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보는 순간 이게 뒤에서 보던 그 스크립터나 이 사람들 그리고 따님이나 이 사람들 보자마자 이거 촬영한 사람 바뀌었는데 알잖아요. 왜 그 촬영 감독님의 조수죠. 네. 되게 열의가 뛰어나잖아요. 그쵸.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 네. 아직 안 돼. 나도 아무도 너한테 안 맡겨내. 음.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줌했다가 아웃했다 하면은 이제 괜찮지 않겠어요? 안 돼 이러고 있는데 받자마자 하고 싶은 거 막 하잖아. 말했던 거 다 하잖아. 그게 또 우연히 드라마의 흐름하고 딱 그 타이밍에 그쵸.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지. 예. 그랬죠. 그게 왜 그 촬영 감독이 그래서 그 준비할 때는 그거 시전하자. 너 감독 때문에 그때 시전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하지. 예, 너 감독 때문에. 그러고서는 별건 아닌데 여자분이 그렇게 카메라 들고 쫓아가다가 넘어지니까 뒤에 좀비로 오던 배우가 옆에 이렇게 맞아요. 잡아줘요. 근데 그 배우가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은 나오잖아요. 네. 되게 약간 소심하기도 하고 사람도 좋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왜 카메라 돌아서 좀비로 할 때 하다가 네. 카메라 삭하면서 다시 이렇게 얌전해졌다가 그러니까 이게 네.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그게 너무 디테일이 잘 살아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인간성이 좋구나라는 맞아요. 것에 대해서 네.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우연히 아마 저 현장이 실제로도 되게 즐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몰입해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테크닉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게 의미 없어지는 수준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일단 얘기가 힘이 받아서 핍신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테크닉적 사실은 왜 뭐 대탈출 이런 거 하잖아. 왜 요즘에 예능으로 대탈출이라던가 무슨 예를 들어 무한도전이나 남자의 자격 이런 데서 했던 어떤 실제 프로젝트들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연히 모든 게 아다리가 딱 맞아서 몰입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예능이다 보니까 좀 일부러 누락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입해서 간다는 건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나는 일이 잘 없는데 우연히 만나게 되면 정말 반가운 건 거죠. 즐거운 경험이 되는 건 거죠. 저는 맨 마지막에 이제 엔딩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 아까 우리 또 이 영화에 대한 메이킹 필름 영화가 또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장면 나오는데 저는 그때 약간 소름이었거든요. 왜요?
약간 마트로시카처럼 영원히 안 끝나는 거야라는 느낌 있잖아. 그것 때문에 저 약간 소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영화를 찍는 영화잖아요. 네. 근데 또 그 영화를 찍는 사람들 실제 장면을 뒤에 네. 또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원히 안 끝나는 뭐 이런 것, 전 약간 소름이었어요. 그게. 그게 아까 어. 제가 그녀는 필립 카렐이 찍은 그녀는 해빛 아래 오래 서 있었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렇게 액자를 여러 개 구성해서 뭐 어떤 네. 느낌이냐면 거울을 자기 반영적이라 하잖아. 거울이 근데 양쪽에 있으면은 영원히 그 상이 투영되잖아요. 무한대가 그쵸, 되잖아요. 무한대 되잖아요. 무한대가 되면은 그 중에 뭐가 진짜 난가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왜 깨지 않는 악몽 있잖아요. 네. 왜 꿈에 자면서 꿈속에서 악몽 꿔서 깼는데 보니까 사실 그것도 악몽이고 그것도 악몽이고 이런 느낌의 맞아요. 이게 또 좀비 영화에 대한 거다 보니까 마지막에 저한테 좀 그랬어요. 그게 현실을 재현했을 때 재현이 무한대로 된다 싶으면 어떤 게 진짜 현실이었어라는 게 되게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를 재현한다라는 게 현실과 다른 것은 형식을 갖추고 있다. 형식이 내용이다라는 말이 사실 그런 의미인 건 거예요. 내용은 이미 다 있어요. 사실 삶 안에 다 있는 거고 형식을 부여하는 순간 그게 작품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종류의 형식을 어떤 형식을 취하냐 어떤 태도를 취하냐라는 게 결국 형식이 내용이다라는 건 그 태도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는 건 거죠. 마지막에 그 찍은 걸 똑같이 찍으셨다고 한 것처럼 네. 왜 가다가 자빠지는 것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더 징그러운 거예요. 안 깨는 꿈 같은 거예요. 그게 그 호전몽이에요, 호전몽. 진짜로 그런 네. 거예요. 근데 예술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성격이 되게 강하다라는 건 거지. 이 영화 보면서 그 딸에 대해서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어요? 딸 되게 일반인들이 보는 예술에 빠진 욕하는 말로 예술충이라고 이거 하는. 잘못하면은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쵸, 거여가지고 그런 좀 캐릭터예요. 그렇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 학교 다닐 때 많이 본 캐릭터고 얼굴이긴 해요. 관상적으로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어요, 사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찍는 게 뭐 그렇게 유세라고. 네. 남들도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 너는 그걸 택했는데 이거 너 왜 너가 하는 건 예술이라서 그렇게 대단해? 라고 묻고 싶어지는 거 얘한테. 근데 뭐 젊을 때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치, 빠져 있으니까. 다들 근데 그러긴 애한테도 너 눈물이 안 나니 막 다그치잖아요. 네. 너 이렇게 분하던 순간이 없었니?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배우랑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을 각자 이제 사실은 사람하고 친해지는 요령이 각자 다르듯이 배우를 디렉팅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각자 개성이 연출자도 개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윽박 지르는 게 먹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런 게 먹힐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 이 딸 캐릭터는 배우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스태프들한테 그렇죠. 다 그러잖아요. 열혈 그러니까, 영화 청년이다 보니까. 저는 본인이 빠졌다는 이유로 남들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근데 뭐 웃기시네라는 그때 많이 보셨을 거니까. 아니요, 심지어 저도 그런 혐의가 약간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어릴 때는 그런 거 보면 그래 저게 저기 예술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이렇게 빠지면 저럴 수도 있겠지라는데 나이가 들어 저런 거 보니까 진짜 꼴값 떨고 있네라는 느낌인 거지.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란 것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열정이라는 것도 사실 일할 때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게 아버지는 어쨌든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 자기 가족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왜 자기 아들은 아버지 실망이야. 딸은 그렇게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실제 아버지가 그걸 갖다 현장에서 구현해내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딸의 에너지가 아버지에게 어느 정도 힘도 주면서 아 이게 이 일이 어떤 의미구나. 그러니까 예술이고 나발이고 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나가야 돼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방송이 되게 만들어야 돼라는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그 딸 입장에서도 아 이런 거구나를 나름의 성장을 해가는 그런 것들이 얘기도 있는 그런 건 거죠. 아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영화네. 근데 딸도 그렇게 보면 좀 사실 이기적이고 아니면 예술충이거나 너무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에고가 강한 그러니까 내 것이 되게 중요한 나한테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걔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태도가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인생에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생활인의 태도가 돼서 물러서 있는데 그러니까 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기서 그 무언가를 위해서 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지점에서 이제 그 친구가 달려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기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랬을 때 그게 물론 네가 하는 일이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 무슨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도그마를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남한테 그렇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같은 얘기지만 내가 그만큼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이라는 지점. 근데 그게 뭐냐는 거지. 근데 그게
하다못해 왜 시온이 아까 말씀 그게 그렇게 중요해라는데 음.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내가 대단한 거 할 때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런 태도가 나면 좀 위선적이고 예를 들어 100억짜리야. 나는 위선적이 그게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이 흔히 말 여기서 정원 명령처럼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게 여기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100억짜리든 300만 원짜리든 그것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투쟁심이라는 것도 사실 난 이 영화에서 왜냐면 이 영화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약간 이렇게 나사가 빠져 있잖아요. 다 직업인 약간 좀 노회한 직업인의 그런 약간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뭐 일로 왔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뭐. 에너지가 사실은 대부분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직업이든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단 말이지. 그지. 어디에나. 근데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 뭐 생계든 뭐든 하여튼 딱 꼽아봐야 한 2개 되려나? 근데 그거를 남한테 설득해서 따라가려면은 밀어붙여서 이 일을 성취해내려면 사실은 그게 너무 중요해야 되거든. 내가 몰입을 하고 힘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남을 끌고 갈 수가 남한테 힘을 주는 건 나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없는 힘이라도 끌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노회한 감독들이 노회해지고 느슨해지는 이유는 내가 힘이 본인이 지쳐서거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에너지가 딸려서 지쳐서인데 그런 동력을 주는 사람으로서 그런 존재라는 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에너지를 가진 필드에 새로 들어온 루키가 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고 밀어붙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나는 그런 무례한 태도가 싫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인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 코미디로 그러니까 빙자해서 그 딸내미가 보여준 태도는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허들을 높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끝내면 안일하게 끝내면 안 돼. 여러분은 충분히 이 정도 높을 수 멈춰서도 안 돼요라는. 네. 이 정도는 넘을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넘어줘야 돼, 솔직히. 라고 말해주는 사람. 사람들이 자기가 허들을 내리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남겨놔야 최저. 네. 왜 림보 할 때 계속 낮추다가 아니야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지 마 이런 것처럼 바로 그 말을 왜냐면 존엄이라는 게 바닥도 있지만 위도 있거든요. 이 이하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영화의 존엄을 위해서 맞아요. 배우의 맞아요. 존엄을 포기하게 하는. 그거는 본인의 잘못은 아니야. 그렇지. 그거는 불행한 사고였다. 맞아요. 불행한 사고였어요. 그건 진짜 불행일 뿐이에요. 이거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맞아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물은 준비해줬고 본인이 잘못 오해해서 다른 물을 먹었다가 사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행이지 그럼 안타깝지만 이 영화에 낀 마구니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카메라를 멈출 수밖에 없게 될 수만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맞아요. 그걸 뚫고 나가는. 그리고 배우 개인의 삶으로 볼 땐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라는 거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럼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운과 아달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영화가 진짜 삶에 많은 용기와 위안을 준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를 갖다 감독들이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업을 대하는 태도라는 게 이 작업을 대하는 태도라는 본인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게 곧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 아까 아메리카의 밤에서도 얘기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나애가 위로받으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느낀 위로를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그게 드라마틱하다라는 게 사실 그런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촬영 끝내고 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극단적인 기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잘 찍은 장면 이렇게 운전하다가 제가 부산에 6시간 정도 운전해서 내려가면서 잘 찍은 장면을 생각할 때 완전 하이가 돼가지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한 10초 정도 지나면 잘못 찍은 장면 때문에 갑자기 되게 우울해져요. 그러면은 6시간 내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트와이스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정도로 사람이 그 감정적인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끝에는 뭐냐면은 그냥 잘못된 것도 잘된 것도 다라고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받아들여라. 네. 하긴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키에슬롭스키의 그 대답이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영화는 너무 내게 힘든 노동이었다. 세계의 예술가가 뭔가 장광설을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그냥 이렇게 그저 노동이었다. 그저 노동이었다. 노구를 이끌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라는 말로 자기 인생을 정리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키에슬롭스키조차도 남들은 나를 뭐 세계 최고의 예술가로 이제 특히 돌아가실 때쯤엔 거의 정점을 찍고 찬양 속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본인이 끝없이 상기했던 거,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 포기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나의 바닥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한 칸이라도 허들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뭘까를 고민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어떤 사실 그렇잖아요. 무슨 20억, 100억씩 든 것도 아니고 3천만 원짜리 영화 안에서 충분히 그 영화적으로
뭐랄까 훈련된 어떤 이가 영화 공부를 한 이가 영화적인 걸 통해서 뭔가 이제 그런 걸 준다라는 거. 이제 그래서 되게 좀 뭐랄까 보고 나서 이게 물론 시원하게 웃은 것 때문에 좀 몸이 개운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랄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 그러니까 왜 좋은 사람이 좋은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와서 좋기만 하고 끝나면은 좋았는데 빈정이 상하는데 이 뭔가 개차반 지옥도를 보고 났는데 마음이 좋아지는 이 기분은 무엇일까라는 걸 보면은 당신과 내가 가는 길은 다르지만 잠깐의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뭔가 하나를 공유했다라는 그 기분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조차 느끼게 해준다. 이게 우리가 그런 걸 한 잠깐이나마 같이 꿨구나. 그 꿈을 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느끼게 해줘서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뭉클하고 뭔가 좀 뭐 훈훈하고 그런 거 있죠. 뿌듯한 기분이 있죠. 세련됐고 이거 은근히 세련됐어 영화가. 영화의 맞아요. 그 네. 접근법이 굉장히 네. 세련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네. 간만에 진짜 즐겁게 봤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초반 30분 뭐 이거 영화 이대로 못 끝낼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요. 이러고 가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이라고는 맞아요. 전혀 예상을 못해서 저 사실 저 진짜 스포 신경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저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 정보 없이 봤어요. 그냥 누가 재밌다길래 설정 보니까 아니 설정이 아니라 그 잠깐 이렇게 보니까 줄거리도 그냥 좀비 영화를 찍는데 진짜 좀비가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만 적히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정보 없이 클릭을 했는데 허접한 좀비 영화인 줄 알았다가 아우 되게 하면서 진짜 영화 끝나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하면서 맞아요. 봤던 것 같아요. 그 외에 그 이전에 이거보다는 좀 더 그 메이저 영화지만 키리시마가 동아리 관둔 데 있잖아요. 뭐 비슷한 느낌이죠. 거기에 그 마지막 씬에 잠깐 좀비물 찍고 있는 그 영화 동아리 애들이 그 학교에 키리시마가 학교를 관둔다고 해서 사단이 난 애들 사이에서 걔들은 진지하게 그냥 영화를 찍는 너드들인데 자기들이 영화 찍는 곳에까지 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지들 고민에 빠져서 막 하니까 난 영화 찍어야 되는데 그 걔들이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할 때 좀비 역을 맡은 애한테 그러잖아요. 걔가 좀비 역을 계속 하게 하잖아요. 쟤 물라고. 그래서 진짜 걔들은 정말로 그 나름 학교의 핵인싸 일진들인데 그렇죠. 잘 나가는 애들이 너드한테 물려요. 근데 그걸 계속 찍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멋있는데 쾌감이 있죠. 거의. 그 장면을 90분으로 늘려놓은 정말 그 영화적인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 딱 보고 진짜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그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실제 그런 프로가 있어서 그런 방송을 그렇게 30분 동안 안 끊고 나갔다 사고 없이 라고 하면은 그냥 세상에 그런 게 있네 하고서 다음날 세상에 대부분의 그쵸. 사람들은 모르거나 그런 게 있네 하고 본 사람도 그냥 뭐 잘 봤네 하고서는 그냥 잊혀질 거예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장면이 영화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제작자가 2명 있는데 남자분이 좀 나이 든 여자분이 있는데 남자 제작자는 실제 현장에 가서 그냥 두고 보잖아. 근데 같이 보고 뭐 어떻게 되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 나이가 좀 드신 여자 제작자분은 그 건물 안에 사무실에서 뒤에 다른 또 이제 그 사람들과 그걸 보고 있잖아. 우리 이제 시작하니까 봐봐 이러면서 근데 저 사람 저거 뭐지 이거 그거 NG 아니에요? 뭐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저런 잘 넘어간 원래 이런 거야 모르니까 원래 이런 거라고 그러다가 딱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 됐네 밥 먹으러 가자. 그래요. 딱 가버리잖아요. 바로 그 태도를 그대로 영화 속에서도 녹여서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근데 문제는 거기서 놔버리잖아.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무언가인 거야 나는. 얼마나 나만 쓰레기지 뭐. 그렇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지. 중간에 그 남자 제작자가 그러잖아요. 이 감독님이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남자분이 하다가 끊자고 이제 스탑하자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더 끝까지 볼 거 가냐고 누군가는 본다면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약간 대들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그럼 바로 정신 차려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딸이 치고 나올 때 내가 가족애를 느꼈다. 피는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절대 멈추지 마.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내가 놓는 순간에 그 순간 난 정말 쓰레기가 되는 거라는 거지. 실제 시청자가 한 명도 없더라도 나는 이건 나의 작품이니까 끝냈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 문세님 전한 시간에 니체 얘기하면서 했던 그 얘기인 거죠. 힘내 이 자식아. 이게 진짜 영화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힘내 이 자식아 이런 거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나는 알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날 봤을 때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나를 아무도 안 보고 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내가 애초에 차곡차곡 쌓아놔서 제대로 된 길을 갔으면 로얄로드를 걸었으면 좋겠지만 뭔가 옆으로도 셀 수 있고 사람 인생이 앞으로도 뒤로 새는데 100이면 100도 다 로얄로드를 걸을 수가 있나요? 그럼요. 근데 그랬을 때 내 인생이 이제 왜 리셋하고 싶은 그 욕망 속에서 사람이 이제 되게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확인하게 해주는 영화랄까요.
맞습니다. 퐁과 함께 네, 퐁 맞습니다. 진짜 진짜 역시 개그는 반복해서 나와야 돼. 맞습니다. 개그는 반복이 제맛이야 진짜 퐁 퐁. 진짜. 아 근데 나는 그게 뜬금없이 호신술 얘기를 하길래 어. 그때까지 진짜 이 영화의 진위를 의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진짜 시나리오를 잘 못 쓰다 보니까 어.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건가? 아니가 어. 이게 의도가 있나 하다가 퐁이 나오는 순간 그게 퐁 처음에 할 때도 영화 왜 이래 이랬어요. 짜치는 유머하네. 어. 뭐 이런. 그렇지 네. 맞아. 근데 그게 퐁이 이제 퐁으로 폭발하는 순간에 진짜 반복된 퐁으로 어. 폭발하면서 이런 느낌 있잖아. 감독한테 진짜 어. 너 이럴라고 그치. 이걸 노렸구나라는 거 있잖아. 그렇지. 아 진짜 예를 허를 들어서 찌르는. 한국에서 상영하고 GV를 한다 이러면 퐁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그쵸. 할 것 어. 같은. 그때마다 퐁 하셨을 아니 거예요. 감독님 나올 때 퐁퐁퐁퐁 이랬지. 어. 그리고 퐁으로 일러스트 그 자세 해가지고 어. 티셔츠 팔았을 것 같아. 그렇지. 그 퐁 티셔츠. 어. 그거 약간 그 체조할 때 착지 아, 장면 같은 어. 느낌이잖아요. 아 진짜 아, 음. 상상력이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아까웠던 게 그 옛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같이 좀 부산 영화제보다 좀 더 너그럽거든요. 네. 부천 판타스틱. 부천 판타스틱 같은 데서 봤으면 음. 밤에 봤으면 진짜 신났을 것 같은 거 이렇게 네. 더울 때. 네. 아마 그 2018년인가 틀었다고 하니까 엄청 반응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가 한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를 좀 자주 갈 때가 있었어요. 꽤 오래전인데 초창기였는데 그때 느꼈던 그 영화적인 흥분이 있었거든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야유나 그런 게 아니라 짜치는 장면이 나오면 웃어주고 훌륭한 장면이 나오면 박수 쳐주고 그리고 나와서 마지막에 잘 봤다 하면서 낄낄대면서 돌아가는 순간이 진짜 영화적 체험의 최고였는데 그게 다른 영화제에서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부천에서만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류의 영화들이 그랬거든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웃었던 그 장면에서 극장에서 봤으면 난리 그 났겠지. 수백 명이랑 봤으면 얼마나 진짜 뒤집어졌겠어요. 극장에서 보면은 나는 혼자서 피식할 장면도 깔깔깔하게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 혼자서 볼 때마다 우리 아까 그 수치사 장면 우리 음. 여기서 저 더 많이 웃었어요. 맞아.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되니까. 아니, 맞아. 나는 근데 집에서 정말 크게 웃었어요. 아, 저- 네. 저도 크게 웃긴 했는데 여기서 웃은 것만큼 저 아, 많이 그렇지. 오래 안 네, 웃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건 난 있어요. 그리고 그 분장하는 여자의 네. 그 배려심이랄까. 아 왜냐면 그 눈물 닦아줄 때 아. 흔들림 없는 태도 있잖아. 어. 내 일을 해야 돼. 아, 그렇지. 왜냐면 사실 왜 그게 실제 설정상으로 시간이 보면 없어서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당연하지. 예. 냄새가 나는데 다가가서 그걸 해야 되잖아. 아. 하란다고 또 가서 하는 프로 정신. 그거에서 아, 이 배려심. 그러니까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한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 지나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되게 상찬될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혹은 그냥 뭐 흑역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순간에는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별 생각 없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적인 평가라는 걸 갖다가 단순히 결과만 먹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선택들이 뭐 큰 악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근데 사람이 특정 순간에 했던 영웅적인 행동이든 아니면 패륜적인 행동이든 뭐든지 간에 그 순간에는 왠지 그게 해야만 하는 일로 사람이라는 게 관성에 의해서든 분위기에서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지.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그 장면이 자꾸 또 네. 오버랩되니까 미친듯이 웃기네. 아 그러니까 예.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이건 머스트였단 말이야 그 순간에. 근데 예를 들어 둘 뭔가 다. 나중에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우연들이 겹쳐서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이 나오는데, 그럼 그 순간이 돌아봤을 때 욕할 일이 될 수도 있고 즐거운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도 이 영화로 봤을 때 교훈은 뭐냐면, 지금 그 순간이 지난 상태에서 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그걸 함부로 평가할 일도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이 영화 진짜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도 간만에. 있고 왓챠에도 있으니까 네. 추천드려요. 그 올해 상반기엔 저는 이 영화 거의 베스트였어요, 진짜. 네. 이거보다 나은 게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네. 올해 본 경험으로는 아주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저열전을 찍었는데도 아, 아주 좋은 그렇습니다. 영화였어요. 네. 근데 저는 두 편 중에 꼽으라면 저는 아메리카의 밤이 훨씬 더 좋았어요. 아, 그렇죠. 예, 그쵸. 아메리카에 가면 네. 저기 책에 나오는 뭐 당연하긴 한데 그렇기는 한데 네. 그래도 예. 어. 좀 더 품위가 있고 맞아요. 역사적 맥락도 풍성하고 그런 게 있죠. 네. 제가 일본 영화를 크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네. 일본 드라마나 영화가 되게 톡톡 튀는 그 설정으로 시작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좀 양식적으로 과장된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설정으로 삼아서 괜찮은데 하고 네. 봤다가 이게 끝맺음 이상해서 네. 아 역시 이것도 역시 아니네라고 했던 작품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약간 일본 영화나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강박적으로 얘기의 끝을 정합적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이 이렇게 있는 좋은 것 소재가 같아요. 이렇게
흐지부지 뭣도 아니게 끝나다니라는 예, 게 참 많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결론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끝내는 거를 갖다 못 견뎌하고 이건 이런 얘기야라고 정리를 하고 끝을 내다 보니까 이건 그- 무슨 거의 조종석 탈출 수준으로 그러니까 영화 끝날 때마다 이상하게 끝나요. 교훈을 주고 끝낸다라고 어. 흔히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교훈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훈을 줘야 되는 강박 때문인 강박이라기보다는 거죠. 그 이 이야기를 정합성을 보여줘야 돼. 실은 우리가 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얘기야라는 걸 갖다 끝에 꼭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강박이 있어요. 일본의 모든 장르 근데 것들이. 이 영화는 좋은 소재를 음. 그런 식으로 매조짐이 이상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좋았어서 드물게 제가 예. 일본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도 되게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조리한 엔딩이라는 것도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나 창작물에서 그 부조리한 결론 자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문화적인 통에 일본에 없다기보단 일본 대중 매체에서 유난히 이건 그래도 뭔 얘기인지 알게 해줘야죠라는 게 일종의 약간 좀 내부적으로 룰이라고 해야 되나 문화적인 그런 게 있나 봐요. 우리가 초반에 한국 영화가 코미디가 잘 안 되는 거와 비슷한 어떤 정서가 있겠죠. 용납이 안 되는 어떤 그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알만하신 분들까지도 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간만에 일본 영화, 그리고 프랑스 영화. 프랑스 영화. 진짜 프랑스 영화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우 저 불어를 되게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나 순간 처음에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그러고 보니까 프랑스 아니, 영화. 뭐라 해야 되지? 영어는 자막이랑 그 대사가 뜻이 맞는다는 걸 대충 알잖아. 근데 다 몰라도 아는 단어 좀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모르겠어. 내가 가만 보다 그 생각을 했어. 이 자막이 맞는 자막이 아니어도 나는 지금 모르고 보겠지? 그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야. 하지만 이름을 부를 때는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짐작도 불가능한. 어. 자, 여름방학 특집으로 마련한 여름 특집. 그래서 나름 좀비 영화 하나 끼워낸 겁니다. 방학이 없는 우리 성인들에게도 방학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자 한번. 그럼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요즘에 그 동물의 숲 동심 느끼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동심을 좀 느끼시면서 넷플릭스를 이렇게 동심 느끼는 컨텐츠로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그렇게 애 때려가지고 쫓아내고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또 남의 거기 가서 털고 그렇게라도 해야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느끼시라고 그래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어떤 좀 문화적인 컨텐츠를 네. 한번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색다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멈추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바닥은 지켜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최저선은 자존감은 지켜줘. 아시죠? 힘든 일인 거. 자 그러면 정리해 주시죠.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웠어요. 네. 박 박사님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등교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